선언을 듣는다면 시모의 표정이 얼마나 일그러질지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모의 기분에 맞춰서 행동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도 평소와 다른 저를 보곤 이상해했었죠.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웬일로 내가 하자는 대로 꼬분꼬분 따르니? 오늘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저도 어머님께서 기분 좋아하시니 덩달아 기분이 좋은가 봐요. 뭐? 기분이 좋아? 예,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괜히 더 무섭고 찜찜하네. 뭔가 꿍꿍이가 있는 모습 같아서. 원래 너희 집 사람들이 음흉한 구석이 있잖니. 그러니까 네 어머니도 사람들 등골 빼먹는 짓을 하지. 역시 이번에도 시모는 불쾌하게 느껴지는 헛소리를 나불거렸습니다. 안 그래도 언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나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상황인데 시모의 헛소리는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이제 시모의 들뜬 기분을 산산조각 낼 때였어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시댁을 찾아오면서 온 가족의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 이혼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놓치게 됐죠. 남편이 현관 밖으로 나가게 됐고 곧바로 무엇인가를 들고 왔어요. 남편은 그걸 보고 저희 엄마가 보낸 선물이라고 했죠. 두 손바닥만한 크기에 두께는 아주 얇았고 이상한 포장지에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기보다 문제였던 건 그 이상한 포장지였죠. 한눈에 봐도 무성의하다고 느껴지는 촌스럽고 알록달록한 포장지였습니다. 여보, 이거 장모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당신 장모님이 퀵으로 우리 집에 뭐 보냈다는 거 알았어? 뭐야? 이거 선물인가? 포장지 보면 선물 같긴 한데. 아, 야, 우리 엄마 선물 맞네. 여기 장희숙 여사님 생신 축하 선물이라고 적혀있다. 아유, 그래? 태연아, 어디 가져와 봐라. 뭐길래 퀵으로 선물을 보낸 거야? 어?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생일 선물이라고? 아니, 이렇게 얇고 요만한 거에 선물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겠어? 거기다 포장지는 이게 뭐라니? 아유, 천박해. 미니야, 너희 엄마는 사돈 선물도 제대로 못 하신다니? 생일 선물도 내가 콕하고 집어서 사달라고 해야 하는 거야? 답답하다 정말. 그래도 내가 너희 엄마가 퀵으로 보낸 성의가 있으니까 열어보마. 엄마 됐어. 동선애가 그럼 그렇지. 괜히 열어봤다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버려. 어차피 이런 포장지에 이 크기면 뭐가 들어가 있겠어? 어디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니던 거 대충 포장해서 보냈겠지. 한눈에 봐도 딱 그렇게 보이잖아. 두 사람 머릿속에는 저희 집 무시하는 생각밖에 없는 건지 그 짧은 대화 중에 또 저희 엄마를 들먹거리며 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두 모녀의 대화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엄마가 보낸 선물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분명 엄마는 제가 시모의 생일날 이혼 선언을 하고 집안 분위기를 개판낼 걸 알고 있었고 또 저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이번 일을 장려한 분인데 갑자기 시모 생일 선물을 보낸다는 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두 모녀가 확인하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버린 그 선물을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 그때 남편이 저보다 먼저 휴지통에서 선물을 덥석 집더니 확인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뜯어나 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장모님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는데 수표라도 들어있으면 어떡하려고요. 엄마 여기요. 오늘 엄마 생신이시니까 개봉은 엄마 목. 저도 궁금한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모가 선물을 꺼내는 걸 집중해서 쳐다봤죠. 시모는 아들이 하는 말에 내심 기대를 한 건지 찢어진 포장지 안쪽에서 선물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예상과 달리 수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 장의 종이였죠. 도대체 저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궁금해하던 그 순간 선물을 확인하고 있던 시모와 시누이가 손발을 떨기 시작하며 몸을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아양을 떨고 있던 남편이 비틀거리는 두 사람을 부축해 바닥에 앉혔고 시모가 들고 있던 종이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시모와 시누이가 그랬던 것처럼 손을 떨며 저에게 따져 물었죠. 이거 뭐야? 당신도 이거 알고 있었어? 알면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거야? 이제까지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그것도 하필 우리 엄마 생신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그 종이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 뭐길래 여기 사람들이 다 이 난리인데. 남편이 내민 그 종이를 빼앗아 들고 확인해봤는데 계약서 같은 종이 여러 장과 저희 친정엄마가 자필로 적은 내용의 짧은 메모가 하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메모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적혀져 있었어요.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에 맞게 최대한 빨리 돈을 다 갚으라는 내용이었죠. 돈을 빌렸다는 계약서가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인 걸 보니 시모가 엄마에게 돈을 수시로 빌려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계약서를 보기 전까지는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돈을 빌려왔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죠. 그래서 남편과 바닥에 앉아 넋을 놓고 있는 시모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네. 이거 전부 뭐야? 당신 어머님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돈 빌리고 있었던 거야? 시장 바닥에서 이자놀이 한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당신은 이거 알고 있었지? 어머님, 이 계약서들 전부 뭐예요? 넋을 놓고 있던 시모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친절하게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반쯤 정신을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이 돈이 좀 필요하잖니. 우리 수준에 맞춰서 살려면 들어가는 돈도 많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럴듯하게 보여야 하고 그래서 돈을 조금씩 빌렸던 건데 그러다 우리 태희 결혼해야 하니까 큰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미니야, 분명 너희 엄마가 날짜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이 상환 날짜나 이자 같은 거 전부 조사 같은 거 나오면 필요한 눈속임용이라고 나한테 받을 생각 없다고 했단 말이야. 돈도 분명히 내 형편 될 때 갚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무슨 일이니? 지금 난 놀라게 하려고 몰래카메라라도 하는 거야? 미니야, 네가 이거 전부 사실 아니라고 좀 해줘라. 아니, 너희 엄마가 사돈인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해? 너 설마 엄마랑 싸우기라도 한 거니? 그래서 나를 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거야? 시모 말로는 친정엄마에게 돈을 빌려갔다고 했지만 실상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돈을 빼앗아 가듯 고자세로 가져갔을 게 뻔했습니다. 돈을 빌려갔을 땐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했을 시모가 지금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으니 너무 꼬시게 느껴지더라고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고 시모에게 왜 자신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죠. 어머님, 저희 엄마랑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세요. 지금 당하시는 일 전부 어머니랑 이 사람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게 뭣도 없는 사람들이 뭘 믿고 저랑 저희 엄마를 그렇게 개무시해요? 돈 갚으라는 소리에 이렇게 정신줄 놓으실 거면서. 제가 이 인간이랑 이제 이혼할 거라 저희 엄마도 다른 사람들 대하듯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돈은 능력되는 만큼 빌리셔야죠. 아니면 착하기라도 하던지. 이혼? 미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왜 태연이랑 이혼을 해? 얘 태연아, 너 민이랑 이혼하기로 한 거야? 너 민이한테 무슨 잘못했어?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시모는 더 다급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이전이었다면 남편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묻지 않고 저보고 정신 나갔냐며 핀잔을 줬을 텐데 빌린 돈 때문에 급하긴 급한 건지 이혼의 문제를 자신의 아들 탓으로 돌리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모습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못 배운 집안에서 가정교육 받았다고 하지만 당신 시어머니 되는 분 앞에서 말 가려가면서 써야지. 그리고 이혼? 당신 정말 미쳤어?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내가 장인어른이든 장모님이든 무슨 무시를 했다고? 어이가 없네 정말. 당신 닭대가리니? 아니면 금붕어야? 당신이 한 짓도 기억 못해? 당신 엄마한텐 효도를 못해서 안 달났었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골방 짐짝 취급한 게 누군데? 당신 입으로 말해봐.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뭘 했어? 그걸 대보면 당신이 우리 가족들한테 뭘 잘했나 뭘 못했나 알 수 있겠네. 말해보라고. 못하지? 개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 그리고 우리 집 무시 안 했어? 시장 바닥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그래서 당신이랑 나랑 그거 가지고 몇 번이나 싸운 건 기억 안 나? 그놈의 입 잘못 놀려서. 야, 계속 당신 엄마 이렇게 말할 거야? 예의 지키라고. 그리고 내가 없는 말 지어내기라도 했어? 두 분이 시장 바닥에서 생활했으니까 생활했다고 한 거고 당신이 먼저 기분 나쁘게 말을 하니까 나도 홧김에 장인어른 장모님 무시하는 말이 나왔겠지. 또 그놈의 효도 가지고 난린데 그건 우리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내가 더 신경을 쓴 거지. 당신 이걸로 이혼 소송하겠다고 하면 변호사가 웃어. 알아? 판사가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고 한다고. 이 좋은 날 당신 때문에 또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게 뭐야? 당장 장모님께 전화해서 이번 일 당신이 수습해.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고. 남편은 분명 닭이거나 금붕어인 게 확실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끝까지 모른다는 태도로 나왔고 저와 말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인간과 더 말해서 뭐 하겠어요. 제 입만 아프지. 그래서 무시를 하고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 갈기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누가 누구 보고 잘못을 했다고 빌라는 거야? 빌 거면 네가 빌어야지. 너 이제까지 미니에게 그러고 있었던 거야? 이 정신머리 없는 녀석. 엄마가 그런다고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야 시어머니니까 그런다 쳐도 넌 미니 남편이면서 그러면 네가 잘 달래줬어야지. 이게 전부 너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 빌어. 그러고 있지 말고 미니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눈앞에서 한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 걱정에 눈앞이 캄캄했는지 시모가 남편에게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저에게 잘못을 빌라고 한 거였죠. 뒤통수를 맞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남편은 곧바로 시모의 손에 잡혀 강제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넋을 놓고 있던 시누이까지 달라붙어 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왔죠. 미니야. 난 내가 뭐라고 해도 얘가 너한테 그만큼 잘해주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물론 내가 한 짓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내가 잘못했지. 사돈께서 고생하시면서 지금 그 위치에 올라가신 건데 내가 너무 무시를 했으니 내가 잘못했다. 네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보고 너희 부모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고 한다면 꿇으마.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일이니. 그리고 내가 이놈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단단히 일러두마. 제발 이혼까지는 하지 말어라. 응? 다들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있는 거야. 그때마다 지금처럼 이혼 이야기 나오면 이 세상에 결혼 생활 유지하는 가정이 없어요. 숨 한번 깊게 쉬고 천천히 다시 생각 좀 해다오. 동서, 나도 잘못했어. 내가 중간에 있는 입장으로서 엄마도 말리고 태연이도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도 그렇고 나도 태연이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만 동서의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주면 안 될까? 다음번에도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정말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동서하자는 대로 할게. 이제 막 결혼한 시누이도 친정 집안 기둥이 뽑혀 시댁에서 말이 나올 게 두려웠는지 두 손이 발이 되려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데 용서를 구할 기회는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억지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에게 주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말해줬습니다. 저렇게 당신 엄마랑 당신 누나는 간절하게 사과를 하는데
당신은 아직도 뭘 잘못했고 왜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 모르는 눈치네? 그래도 머리 하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예전에 눈이 돌긴 했나 봐. 그럼 이쯤에서 당신보다 똑똑한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려줄게. 우선 나랑 당신은 이혼을 하게 될 거야. 재산 분할 같은 건 당신이 주장할 건덕지도 없으니까 건너뛰도록 할게. 그 다음이 본론이니까. 지금 대충 보니까 당신 엄마 전셋집 팔아도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다 못 갚을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이 당신 엄마 대신해서 그 남은 돈 갚으려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 당신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금방 갚진 못할 거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훅 하고 지나가 있겠다. 그치? 빚 갚고 있을 때는 이혼남에다가 빚까지 있어서 혼자일 테고, 빚을 다 갚을 때쯤에는 나이가 많아서 혼자일 거고, 굉장히 쓸쓸하겠다. 돈만 갚다가 인생이 훅 하고 지나갔으니. 근데 나는 어떨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시장바닥 출신의 부모님을 둔 나는? 난 당신이랑 이혼하고 난 뒤 바로 우리 부모님과 여행 떠날 거야. 당신과 당신네 가족들한테 시달리면서 받은 스트레스 풀려고. 그렇게 스트레스 다 풀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천천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거고,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벌고 있을 때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해 자기 개발할 거고, 남는 시간에는 가족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낼 거지. 뭐 그러다 당신으로 인해 실패한 이 결혼 생활을 교훈 삼아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도 있겠지. 아마 그때쯤이면 당신도 당신 엄마가 쌓은 빚더미에 벗어나 있을 거야. 그때부터는 당신도 여가 생활 즐길 테니 우리가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네. 서로 서 있는 위치는 다르겠지만 그때 돼서는 당신 후회할 거야. 지금 이 순간 더 절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잘못을 구하고 용서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당신과 내가 이혼을 한 순간, 아니, 지금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차이가 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아, 당신 닭대가리의 금붕어 기억력이지? 그럼 오늘 있었던 일을 어디에 적어두기라도 하던가. 그럼 우리 이혼 소송 때나 보자. 당신 짐들은 내가 사람 불러서 보낼게. 우리 살고 있는 집 내 돈으로 준비한 거잖아. 알지? 그렇게 남편을 잘근잘근 씹어준 다음 전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됐죠. 지금까지 시댁과 남편에게 당해왔던 게 있으니 이혼 소송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겪은 일을 증명할 증거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신혼 초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니 시모와 남편이 했었던 말을 녹음해 놓았을 리가 없었죠. 그런 이유로 처음 당차게 시작한 이혼 준비와 달리 초조한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최대한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는데, 다행히 시모가 저에게 문자로 보낸 내용들과 남편이 사위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부당 대우로 인정이 되면서 이혼 소송을 승소할 수 있었죠. 제가 상상해오던 것보다 이혼 소송 다툼이 길어져 불안했고 또 지쳐가고 있었는데, 승소 판결을 받으니 얼마나 기쁘던지 몰라요. 드디어 저 빈대 같은 것들과 다신 안 봐도 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뻤죠. 그런 저와 달리 남편과 시댁 쪽은 울상이 돼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보내는 내용 증명과 채무 불이행죄를 묻겠다는 연락으로 울상을 하고 있던데, 미약하게나마 기대를 품고 있던 저와 남편의 재결합이 무산됐으니까요. 엄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시댁 가족들에게는 꼭 돈을 받아내겠다며 전의를 다졌고, 제가 이혼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자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때문에 남편과 시모는 이혼 소송 패소 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없는 살림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야 됐으니까요. 우선 당장 급한 건 막아보겠다고 살고 있던 전세금을 뺀 것 같던데,
뭐 그거야 저희 엄마에게 빌린 돈의 일부였으니 그 다음이 문제였겠죠. 그래서 남편은 이혼 소송 후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며 지난날 예정을 생각해서 봐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연락을 무시했고요. 이후 저는 시댁에서 제 입으로 말한 것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는지 1년 내내 따뜻한 날씨인 곳에서 머물다 보니 언제 이혼을 했냐는 듯 제 감정이 빠르게 정리가 됐어요. 부모님과 행복한 추억을 만든 건 덤이었고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저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복직을 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쭉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전에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곁에 새로운 인연이 생겼네요. 사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겠죠. 저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선 새로 인연을 맺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하니까요.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빌린 돈은 아직 그 집 식구들이 힘을 모아 돈을 갚고 있어요. 그래도 가족 단합이 잘 되는 건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갚아나가고 있죠. 뭐 고생은 하고 있겠지만요. 이제 이야기를 끝내려고 마무리하면서 든 생각인데 부부 사이든 고부관계든 아니다 싶은 상황이 있으면 바로 즉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가족을 생각해서 망설이거나 이번만 버티면 나아질 거라는 아둔한 생각을 하다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돌아오지 않는 귀한 시간 소모하지 마시고 배우자가 또 배우자와 관련된 사람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 빠른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하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하긴 하네요. 그럼 제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